한국에 보고하면 환자의 35%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보고도 하고, 미국의 보고를 보면 복합통증 증후군 환자 47%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전의 하나입니다. 이 통증과 특히 만성 통증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정의는 조직의 손상이라든지 조직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느끼는 감각적인 불쾌감이라든지 정서적인 경험을 총칭해서 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 치료의 목적은 약물이나 혹은 주사 같은 것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수반되는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면장애, 만성 피로, 무기력 이런 것이 통증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이런 통증만 없애는 것보다는 그것에 수반되는 부작용들도 같이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통증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통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통각 통증, 일반적으로 다치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오는 통증이고, 두 번째는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그럽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통각 통증, 영어로 노시셉티브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피부, 골격, 근육 등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을 때 오는 통증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통각 통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체 통증이 되겠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통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극이나 손상이 됐을 때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 장, 내장 기관에서 오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통증이 되겠는데, 급성 통증은 약물에 잘 반응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일시적이고 조직이 치유되면 이 통증도 자연스럽게 깔아앉는 통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열상, 타박상, 골절, 골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 리마티스 관절염, 수술 후에 오는 통증, 이런 게 통각 통증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병증 통증, 영어로 Neuropathic Pain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신경계 손상이나 기능 상실로 생기게 되고 만성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이 치유함에도 이후에 수개월 혹은 수년간 계속 치유 후에도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 이것은 뇌가 통증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잘못된 자극을 손상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영향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보다는 내부 기능 이상의 결과로 생긴다 하는 차이점이 통각신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 편두통,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 대상포진, 절단 후 생기는 환상지 통증, 다발성 경화증, 뇌에 생기는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으로 인한 통증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경병증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각 통증과 신경병증 통증이 복합된 통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들은 섬유 근육통, 근막 통증 증후군, 암으로 인한 통증들, 이런 질환들이 두 개의 통증 메커니즘을 합친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키워드, 만성 통증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만성 통증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치료를 계속해도 지속이 되면은 환자의 통증 신경 회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시냅스의 과흥분, 이소성 방전, 수용체의 생성 또는 과민 반응이 형성된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즉 척수, 대뇌 그런 쪽에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비정상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역치 이하의 자극에서 이질통이 생긴다. 즉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죠. 그 다음에 자발통, 통각, 과민 이런 것을 보일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통증이 왔을 때 이걸 억제하는 통증 억제 기능이 소실되고 통증을 조절 반응도 굉장히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성 통증이 어떤 몸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통증이 계속될 때 어떤 뇌에 변화를 준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 실질이 축소되고 뇌가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통증이 있을 때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검사를 해봤을 때 뇌가 사실 쉬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성 통증은 결국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통증과 더불어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같이 유발된다. 그래서 한국에 보고하면 환자의 35%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보고도 하고, 미국의 보고를 보면 복합통증 증후군 환자 47%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15%는 실제 행동을 옮긴다는 보고도 있죠. 심리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자살 비율이 1.1에서 4.6%인데 만성 통증 환자는 5.3에서 15%까지 자살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신체적 정신 고통과 더불어서 실직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단절된다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사회적 관계 훼손도 되고 이 사회적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성 통증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공공의료비도 상승하고 장애와 노동력 상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 만성 통증은 면역 기능 약화로 인한 다른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심지어 치매도 많이 증가하더라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만성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급성 통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 치료를 빨리 해서 그 통증을 없애는 게 좋겠죠.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소한 우리의 통증이라도 그냥 무조건 참지 말고 한번 의사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성 통증에 대한 인식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 통증은 치료될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 약물 주사 치료라든지 보수 치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잘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것입니다. 두 번째, 통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프다 내놓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나약함의 표현이니까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통증을 잘 조절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은 버려야 한다. 세 번째, 검사에서 통증의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적인 것이니까 이거 참고 지내세요. 의사인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우울해하고 원래 그래, 나의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성 통증은 표준화된 진단 방법이 있어서 요겁니다, 요거 원인입니다, 이런 것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통증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통증이 사라질 거니까 무시하고 그냥 이대로 살자 하고 그냥 사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악화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 통증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치매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인식의 다섯 번째는 치료 약물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약물 중독이 된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약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중독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아프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안고 지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맞지만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균형 잡힌 식사 같은 거, 걷기 같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체중 조절하는 거, 그런 거로 인해서 통증을 막을 수도 있고 정상도 조절할 수 있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은 고강도 운동보다는 이 건강관리, 만성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저강도의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이렇게 약물 치료하는 것보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통증 예방이 좋겠고, 미리미리 또 스트레칭 하는 것도 만성 통증 예방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의 관심을 가지자.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들로 인해서 통증들을 많이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많은 환자들이 생길 때는 많은 비용과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 급성기의 통증을 빨리 조절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정부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만성 통증의 어떤 위험성, 만성 통증이 악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어떤 통증의 조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병원을 한번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항상 기억하시고, 다른 분들 또 옆에 분들 한번 더 많이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